이제 문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번에 보니까 음운 변동을 하다가 교체까지 하고 끝이 났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세 부분을 끝내볼게요. 자, 저번에 했던 거 기억 한번 해볼까? 음운 변동이라는 거. 음운이라는 거는 우리 자음 모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음 모음이 어떻게 발음을 할 때 변동이 된다라는 걸 음운 변동이라 그랬어요. 그쵸? 자, 음운 변동에는 네 가지가 있었지. 맨 처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교체. 얘는 같은 말로 대치라는 말로 풀이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락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첨가, 그 다음에는 축약, 그쵸? 우리 책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보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교체는 어떤 거라 그랬어? 말 그대로야. 사전적 의미 그대로 어떤 A라는 애가 B라는 애로 바뀌었다. 교체됐다라는 거죠. 자, A가 B로 바뀌면은 우리 음운 개수는 변동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변동이 없죠, 그쵸? 그냥 바뀌었을 뿐이니까 얘는 음운 개수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락. 자, 탈락은 어떤 거지? A라는 애가 있었는데 뿅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음운 개수 변동이 있는 거죠. 어떻게 있어요?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첨가. 첨가는 요런 애들이 갑자기 플러스 됐다라는 거니까 역시 변동이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변동이 있어? 이렇게 늘어났다. 음운 개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네 번째 축약이라는 건 뭐예요? A랑 B랑 이런 애들이 만나가지고 두 개였던 애들이 전혀 다른 모습의 C라는 아이로 하나로 변했다라는 거니까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다. 음운 개수 변동이 있고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는 교체까지는 완료를 했어요. 오늘은 나머지 탈락, 첨가, 축약 요거 세 가지를 볼게요. 자, 교체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자. 우리 2주 전에 했던 거니까 우리 2주 동안 국어책 한 번도 안 편 거 아니겠죠? 설마? 자, 한번 복습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었네. 우리 쌤이 요거 짧게 끝 규라고 적기로 했었죠. 자, 음절 끝소리라고 하면 받침이잖아. 받침. 받침에 있어서의 규칙을 얘기하는 거야. 자, 받침으로써 여러 가지 자음이 올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단 7가지로만 발음을 할 수 있댔죠.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가지의 받침의 발음만 가능하다. 기억나죠? 이렇게 7개 꼭 외워둬야 되고, 그런데 15페이지의 밑에 쪽 보세요. 맨 밑에 주의 표시해서 표가 하나 있는데, 네모 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뭐라 그랬어? 자, 연음 현상. 연음이라는 것은 앞에 있던 받침이 뒤에 있는 말로서 첫 자음으로 옮겨서 연결되어서 발음된다라는 거라 그랬는데, 자, 이 연음 현상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음운 변동이 맞다 아니다? 음운 변동이 아니라 그랬었죠.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연음 현상이라는 것은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변동이라는 건 뭔가 교체가 되거나 탈락, 첨가, 축약 4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연음이라는 것은 그냥 뒤로 옮겨서 발음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변동은 사항은 아니고, 그럼 뭐라 한다 그랬어? 음운 현상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서술형 나올 때 음운 변동의 사항을 쓰시오 했을 때 연음이 되었다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히 보고 뒷장 가볼까? 이번에는 비음화라는 게 있었네. 두 번째는 비음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된다 그랬어. 자, 비음은 몇 개가 있죠? 비음은 3개가 있었지. 이응, 니은, 미음 이렇게 3가지로 비음 아닌 것이 3가지로 변한다라는 건데, 이때 어떤 기준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기역, 디귿, 비읍이 각각 비음으로 변하는데 이때 기역은 왜 하필 이응으로 변하고 디귿은 왜 하필 니은으로 변하고 비읍은 왜 하필 미음으로 변하는지 쌤이 그때 자음 체계표 그려주면서 설명을 했었지. 자, 자음 체계표를 봤을 때 기억 안 나면 앞으로 책 돌려서 자음 체계표 한번 보세요. 자, 기역이란 애는 지금 여린 입천장이잖아.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야. 자, 그럼 쭈루루루룩 내려오면 일자로 쭉 내려오면은 이응이 또롱 등장하죠. 같이 여린 입천장 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은 무슨 소리? 디귿은 잇몸 소리잖아요. 잇몸 소리. 잇몸에서 나는 거니까 쭈루룩 내려오면 잇몸에서 역시 소리 나는
비음으로 니은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비읍은 입술에서 나는 입술 소리니까 쪼로로록 같은 위치로 내려와주면 미음이 나오잖아. 그래서 결론은 비음화라는 것은 왜 얘가 얘로 바뀌느냐, 왜 얘가 얘로 바뀌느냐 했을 때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조음 위치, 똑같은 여린 입천장, 똑같은 잇몸, 똑같은 입술 소리, 같은 조음 위치에서만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일치하는 비음이 비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된다. 요게 바로 비음화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고 외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자음 체계표를 잘 기억해 둬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뒷장 가볼게요. 유음화라는 게 있었네요. 자, 세 번째는 유음화. 자, 유음은 뭐라 그랬지? 뭔가 흐를 유자. 흐르는 음이라 그랬어. 뭐죠? 얘는 딱 한 개, 리을밖에 없었는데 뭐가 리을로 변하는 거라 그랬어?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거다 했으니까 유음 아닌 게 유음이 되는 거, 유음하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구개음화라는 게 있었지. 자, 구개음화. 구개음, 우리 구개라는 거 이거 기억날까? 경구개라고 해서 센 입천장 소리. 자, 구개음은 센 입천장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센 입천장 소리 어떤 거 있었지? 지읒 계열이 있었지. 그래서 지읒 계열이 아닌 것이 지읒 계열로 바뀌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그랬었어. 어떤 게 있었어? 디귿과 티읕 받침 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되는 거, 요거를 우리 구개음화하다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굳이 이런 거 있었지? 자, 굿, 여기 디귿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가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가 왔네요. 그러니까 얘가 발음이 지읒으로 바뀌어서 구지가 된다 그랬었죠. 자, 이런 게 구개음화였어요. 간단히 복습을 해봤고, 하나 더 있었네. 뒷장 가보면 된소리 되기. 자, 된소리라고 하면 우리 이거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기억해야 될 텐데, 우리 한국어의 자음은 언제나 세 가지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그래서 기역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각각 얘네들 이름 어떻게 봤었죠? 얘는 예사소리, 그 다음에 얘는 된소리, 마지막은 거센소리라고 했어요. 자, 예사소리는 그냥 보통 소리, 보통으로 발음을 하면 되고, 된소리는 좀 찐득한 소리, 쌍기역 계열, 그 다음에 거센소리는 거친 소리. 그래서 예사소리에서 거센소리로 쭉 갈수록 점점 발음이 거칠어진다라 그랬었죠. 자, 이 중에서 된소리야. 자, 된소리 되기.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의 자음에서 된소리는 5개밖에 없었어요. 끄뜨브스쯔. 그래서 그드브스즈, 요게 끄뜨브스쯔가 되는 거. 이게 된소리 되기.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복습은 끝내고 교체까지 봤어요. 이제 오늘은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내볼게요. 자, 뒷장 가보면 19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탈락이라는 게 나와요. 탈락은 뭔가 A라는 애가 있었는데 뿅 사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운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 정의를 한번 보면은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탈락하는 현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얘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세 가지예요. 1번 자음군 단순화라는 애가 있고, 역시 쌤은 잘 줄여 쓰죠. 자단이라 쓸게요. 다음 두 번째는 자음 탈락.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세 번째는 모음 탈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두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자음군 단순화예요. 자음인데 군을 이뤘대. 군은 무리란 뜻이죠. 그렇다면 자음에 무리가 있는데 걔네들 단순화시켰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정의 한번 보세요. 음절 끝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고 여기 줄 거 보세요. 음절 끝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까지. 자, 음절 끝에 겹받침이래요. 지금 우리 한국어에는 겹받침이 여러 가지가 있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 너희들이
이런 것들도 있고 너희들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을 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런 자음군들이 음절의 첫 소리에 올 수 있어, 없어? 자, 이런 글자 본 적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본 적 없죠, 그쵸? 중세국어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우리의 겹받침은 초성에는 오지 못합니다. 오직 어디만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받침, 음절 끝에만 올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런 자음군들이 받침, 겹받침으로써 끝에만 왔을 때, 음절 끝에만 왔을 때 얘네들을 다 읽지 않죠. 쌤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너그스, 너그스 이렇게 읽어요? 아니죠. 요거는 우리가 넉이라고 간단하게 읽습니다. 자, 왜 그래요? 뭐가 하나 빠졌네, 그치? 뭐가 빠졌냐면 여기 시옷이 다른 색깔인 줄 알았는데 같은 색깔로 동그라미 쳐버렸네. 자, 시옷이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겹받침이 있을 때 하나를 탈락시켜서 단순화시켜주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알아둬야 되느냐? 뭔가 단순화는 시키는데 뭘 떼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방금 기역과 시옷 중에서 아무거나 뗐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법칙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법칙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표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는 보니까 기역, 시옷, 니은, 지은,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비읍, 시옷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2번에 보니까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 어떻게 나눈 거냐 하면요. 앞에 거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첫째 자음대로 발음된다 그랬어요. 첫째 자음으로 발음해라. 그 다음에 밑에 2번 요거 3가지는 둘째 자음으로 발음해라 라 그랬어요. 그쵸?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넋에서 기역 시옷은 첫째 자음으로 발음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옷을 탈락시켜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지읒 같은 경우도 첫째 자음으로 발음하래요. 우리 안따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안따. 자, 지읒 탈락시키고 첫째 자음인 니은으로 우리가 발음하죠. 안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6개는 다 첫째 자음으로 발음하고요. 두 번째 3개는 둘째 자음, 뒤에 것으로 발음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거 외울 거면, 이왕 외울 거면 더 숫자 적은 거, 얘 외우는 게 좋겠죠, 그쵸? 자, 얘를 어떻게 외우느냐? 3개밖에 없으니까 쌤이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단어를 만들어서 외우면 기억하기가 쉽겠죠. 자, 보세요. 쌤은 이렇게 외웠어요. 흑, 삼, 읍다. 자, 요거 지금 말로 3번 반복하세요. 흑, 삼, 읍다, 흑, 삼, 읍다, 흑, 삼, 읍다. 이렇게 3번 반복하면서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 3가지, 흑, 삼, 읍다는 뒤에 걸로 발음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6개는 굳이 머리 아프게 외울 필요가 없겠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면 또 우리 고등 수업이 아니죠.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갑시다. 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형광펜 들고 표시를 좀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얘 한번 볼게. 리을, 비읍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리을, 비읍.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쌤이 말해줄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여기 설명을 할게. 자, 첫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밥다 있죠? 밥다의 어간 밥 같은 경우. 자, 요런 애들은 조금 예외 사항이 있어요. 자, 쌤이 지금 어떻게 읽었어요? 밥다 이렇게 읽었죠? 엥? 얘는 리을 비읍은 앞에 걸로 첫째 자음으로 발음하면 발다라고 해야 되는데 쌤이 왜 밥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얘는 예외 사항이라는 거예요. 밥다의 어간 밥 있죠? 얘는 밥으로 발음한다. 예외사항입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밥다의 어간인 밥은 항상 밥으로만 읽어줘요. 그래서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요런 애도 어떻게 읽어요? 밥. 꼭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발 밟지 마. 밟지.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사항은 뭐냐면은 우리 넓다의 어간 있죠?
어간, 넙이라는 애는 세 가지만 다르게 발음을 해줘요. 자, 내가 방금 얘는 어떻게 읽었어요? 넓다, 잘 읽었지. 리을, 비읍은 앞에 걸로 발음하는 거니까 넓다, 잘 읽었어요. 그런데 얘는 예외사항이 뭐냐면은 딱 세 가지만 뒤에 걸로 발음을 해준다. 자, 뭐냐면 세 개 적어보세요. 넓적하다, 넓쭉하다, 넓둥글다. 자, 얘네 세 가지는 리을이 아니라 뒤에 거인 비읍으로 읽어준다. 그래서 옆에다가 발음을 한번 적어보면은 넓적하다, 넓쭉하다, 그 다음에 넓둥글다. 자, 요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 예외 잘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보면 될 텐데, 다른 예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두 번째에서 아까 흑, 삼, 읍다 외웠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흑, 리을, 기역 얘만 한번 볼게요. 얘는 또 어떤 예외가 있을까? 자, 얘는 원래라면 뒤에 둘째 자음 기역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어떤 한 경우에만 특별하게 리을로 읽어줍니다. 어떨 때냐면 뒤에 기역이 왔을 때. 뒤에 기역이 오면 리을로 발음해준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막다 같은 경우는 뒤에 기역이 안 왔으니까 뒤 자음인 기역으로 읽어줘서 우리가 막다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는데 뒤에 기역이 오는 예시를 하나 들어줘 볼게요.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안 하죠.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하는 거니까 리을로 읽어줘요. 그래서 맑게 이렇게 되는 거고 맑고도 마찬가지죠. 맑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애들만 뒤에 기역이 오는 애들만 리을로 발음하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예외는 요거 세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전체적인 것 중에서 하나만 더 보충을 할게요. 밑에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발음을 하는 애들은 다 뒤에 자음이 오는 애들이야. 그치? 뒤에 자음이 왔을 때 우리 읍다 같은 경우도 뒤에 자음인 디귿이 왔잖아. 그래서 피읍으로 발음을 하는 거고 밥다 같은 것들도 뒤에 자음인 디귿이 왔기 때문에 밥. 그 다음에 밥고 같은 경우도 다 뒤에 자음인 기역이 왔을 텐데 모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우리 흑이라는 것은 뒤에 뒷자음 기역으로 있기 때문에 흑이 라고 읽어요? 아니죠. 우리 이거 흘기라고 읽는단 말이야. 갑자기 여기에 있던 이 뒷자음 기역이 뒤로 연음이 되어서 뒤로 올라갔네. 아, 그러면 우리 이거 알 수 있겠구나. 뒤에 모음이 오면 연음이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이거 정리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뒤에 모음이 오긴 오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오냐면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자, 요거 기억하세요. 뒤에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오면 뒷자음을 연음해서 발음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뒤에 모음의 형식 형태소 이라는 조사 형식 형태소가 왔죠? 그렇다면 뒷자음을 연음시켜줘라. 자, 예시를 몇 개 더 적어볼게요. 삶이 같은 경우도 우리 미음으로 발음을 하지만 이때는 뒤에 이라는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연음을 시켜줘서 뒷자음만 쭉 올려서 삶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앉아 라고 했을 때도 뒷자음을 뒤로 올려줘서 연음을 시켜서 앉아 이렇게 발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자음군 단수가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했는데, 자, 기본 요 구조만 잘 기억을 하고요. 기본 1, 2번 여기 중에서 흑, 삼, 읍다만 잘 외우고 나머지 예외 한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 탈락으로 가볼게요. 2번 자음 탈락. 한
한마디로 뭔가 자음이 탈락한다는 소리인데 어떤 게 있나 볼게요. 두 개가 있네. 자, 첫 번째는 리을 탈락이고 두 번째는 히읗 탈락이구나. 말 그대로 리을이 탈락하고 히읗이 탈락한다 라는 얘기니까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리을 탈락은 끝소리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 너무 쉽죠? 줄 꺼두세요. 끝소리 리을이 탈락. 자, 첫 번째는 용언의 어감, 말, 자음,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용언, 어감, 말, 자음, 리을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예요.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인데 이 용언이란 애는 활용을 한다 그랬어.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은 어간이라 그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미라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이런 게 있죠. 먹다 라고 했을 때 먹으니, 먹고 쭉쭉쭉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결코 변하지 않는 모양이니 먹이라는 애들은 어간이라 하고 이렇게 뒷부분, 변하는 부분들은 어미라 그랬죠. 자, 이때 다시 보면은 용언의 어간, 말, 자음, 리을이 그랬어요. 자,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의 말음이 리을로 왔을 때 이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자, 이 얘기를 했죠. 자, 예시를 봤을 때 우리 살다라는 예시가 있는데 우리 살다라는 애들은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살고, 살아서 이렇게도 활용하지만 이 뒤에다가 니라는 애를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살다에다가 뒤에 오를 한번 붙여보세요. 자,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칠 때 뒤에 다나 고나 아서 같은 애들이 붙었을 때는 이 살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근데 니나 오 같은 애가 붙으니까 갑자기 이 살니, 살오가 아니라 사니, 사오 이렇게 리을이 뚝뚝 떨어져 버려요. 자, 이런 애들을 리을 탈락이다 라 그러는 거야. 자, 어떤 어미가 왔을 때는 그대로 붙어 있지만 어떤 특정 어미, 이런 애들이 왔을 때는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언의 어감말 자음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요거를 리을 탈락이라고 한다 라는 거.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소리 리을이 앞말의 끝소리, 앞말 자음이 리을일 때 뒤에 니은, 디귿, 시읒, 지읒이 오면 그 앞에서 리을이 또 탈락하는 현상이구나. 복잡하지. 자, 어떤 게 있냐면 버드나무 그랬어요. 자, 버드나무는 버들에다가 나무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이거를 우린 버들나무라 하지 않죠. 버드나무라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의 끝소리인 리을이 뒤에 오는 니은 앞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뽕 비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리을 탈락이다라고 하고 우짖다도 한번 볼까요? 울다에다가 짖다가 붙은 건데 여기서도 울짖다가 아니라 뒤에 지읒 앞에서 오는 이 리을이 탈락해버려서 우짖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뽕 비어 있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또한 리을 탈락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적어놔서 그렇지 우리는 요거를 평소에도 모국어 화자로서 잘 얘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히읗 탈락이에요. 자, 히읗 탈락은 역시나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용언의 어간말 자음 히읗이 그렇다면 얘도 똑같네. 용언 어간말 히읗이 용언의 어간에 오는 히읗이라는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자, 용언 어간 히읗이 왔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는 뭐지? 형식 형태소잖아.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얘가 탈락하는 현상을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구나. 그치? 자,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예시가 나은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렇게 끊을 수 있죠. 용언의 어간말 히읗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탈락해버려서 우리는 얘를 나은 이렇게 발음하잖아.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좋아 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어간의 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탈락해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조흐아 라고 읽지 않고 조아 라고 히읗을 빼고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조금 복잡한 예시가 있네. 끌네, 끌는 있는데 끌는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이거 끌는 했을 때 뒤에 히읗으로 끝나고 뒤에 니은이 왔으니까 이 히읗이 탈락해버리겠지. 그래서 끌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는 얘를 최종적으로 끌는이라고 발음하지 않지. 끌는 이렇게 쉽게 발음한단 말이야. 왜 그래요? 우리 이거 교체, 대치에서 배웠었지. 리을이 니은과 만났을 때 이 니은이 리을로 변해버리는 현상. 이거 우리 뭐라 그랬지? 유음화라 그랬잖아.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변하는 거. 유음화. 그래서 얘는 발음하기 좀 더 쉽게 끌는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음운 변동 단계를 거치는 것들, 이런 것들 서술형으로 냈을 때 각각 뭐 어떤 음운 변동이 사용되었는지 각각 그 이름을 차례대로 쓰시오. 혹은 몇 번의 음운 변동이 들어갔는지 그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항상 혼자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세요. 이거 혼자 빈 종이에다가 끌는 써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혼자 중얼중얼 설명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음 탈락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음 탈락 했으면 이제 우리 탈락은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모음 탈락. 얘도 한마디로 모음이 탈락한다는 거지. 두 가지가 있네. 자, 첫 번째는 으 탈락이 있고 두 번째는 아어 탈락이 있습니다. 자, 으 탈락 먼저 볼게요. 역시 으가 탈락한다는 거예요. 용언의 어간 끝모음 으가 자, 용언의 어간이 으로 끝났을 때 얘가 뒤에 뭐가 올 때 아어가 올 때 으가 탈락한다. 간단하지? 자, 이런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뜨다 있죠, 뜨다. 물에 뜨다 할 때 뜨, 용언 어간 뜨에다가 어라는 애가 붙었어요. 그쵸? 자, 이럴 때 용언 어간에 오는 으가 뒤에 어와 만났을 때 얘가 탈락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뜨어, 나 지금 몸이 물에 뜨어 라고 하지 않고 물에 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으가 탈락했기 때문에 이 쌍디귿, 남은 쌍디귿과 어가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떠가 되는 거고 하나만 더 볼게요. 따르 뒤에 아가 붙었을 때,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음 으와 아가 만나니까 으가 탈락을 했어. 그래서 따라 이렇게 탈락된 형태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해요. 자, 으 탈락은 용언 어간 으가 뒤에 아어와 만났을 때 탈락하는 현상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어 탈락입니다. 아어 탈락은 이름이 동음 탈락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자, 이때 동음이라는 것은 같은 음이죠. 같은 음이 두 번 만났을 때 하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용언 어간 끝모음 아어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났을 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자, 그러니까 아랑 아가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 어랑 어가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 이거를 아어 탈락이다, 동음 탈락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예시 한번 보세요. 가랑 아가 만났어. 너 집에 가 라고 했을 때 혹은 너 집에 가서 라고 했을 때 이런 애들이 붙었을 때면 두 개가 가아서 라고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가 혹은 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동음이라면 하나를 탈락시킨다 라는 거야. 이렇게 탈락시킨다. 자, 그 다음에 나서도 마찬가지. 너 왜 나서? 라고 할 때 나서 뒤에 어가 붙었어. 자, 이때도 역시 어와 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를 탈락시켜줘서 이렇게 나서 하나만 남겨준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모음 탈락까지 끝. 그러면은 세 번째 바로 첨가로 들어가자.
자, 이제 우리 교체랑 탈락 끝났으면 이제 첨가 조금만 더 보면 축약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첨가는 뭔가 첨가된다는 거잖아. 추가된다는 거잖아. 자, 보세요. 의문이 새로 생기는 현상. 새로 생기는 현상을 첨가라고 하는구나. 얘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니은 첨가. 자, 니은 첨가는 말 그대로 뭐 니은이 첨가된다는 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복합어. 우리 복합어는 합성어나 파생어라 그랬는데 복합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자, 복합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이때면 중간에 니은이 뿅 들어온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니은 소리가 덧난다 라는 것은 니은 소리가 첨가된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밑에 예시를 보니까 맨입이라는 게 있네. 자, 맨입 예시. 자, 맨입은 맨이라는 접두사 뒤에다가 입이라는 명사가 붙은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접사랑 어근이 붙은 것들을 우리는 파생어라 그래요. 뒤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자, 일단 파생어라고 하는데 파생어가 이제 복합어에 해당되죠. 파생어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하나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다른 어근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자음 플러스 이가 왔기 때문에 중간에 니은이라는 발음이 하나 더 덧나게 들어가 준다 해서 우리는 얘를 맨입이라고 읽지 않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읽죠? 맨입 이렇게 니은을 추가해서 읽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표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쵸? 발음만 달라질 뿐이야. 자, 첨가는 지금 우리 음은 변동이기 때문에 발음만 달라집니다. 표기는 변동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없어서 두 가지만 밑에 예시 밑에 추가를 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한여름이라는 거. 우리 이거 한여름 이렇게 안 읽죠? 어떻게 읽어요? 한여름이라고 읽는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한이라는 접두사 뒤에 여름이라는 어근이 왔어요. 자, 보면 또 니은이라는 자음 뒤에 여기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여라는 애가 왔지. 자, 이때 복습해보자. 쌤이 처음에 의문 얘기를 할 때 이 여는 이로 시작하는 게 아닌데 왜 이로 시작하나요? 하면 안 되지. 자, 여라는 이중모음은 원래 어떻게 생겨 먹은 애라 그랬어? 반모음 이 플러스 이런 형태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빨리 발음을 하면 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모음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얘도 역시나 반모음 2로 시작하는 경우니까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중모음의 대부분은 반모음 2로 시작하니까 얘도 역시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요 예시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잘 갖춰졌으니까 중간에 니은 소리가 덧나줘야 되겠지? 그러면 한여름이 아니라 한여름 이렇게 니은이 덧나준다라는 거죠. 이런 예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대표 예시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솜니불이란 게 있어. 솜이불 아니야. 솜니불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솜 플러스 이불인데 미음이라는 자음과 뒤에 이로 시작하는 어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역시 니은이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얘는 최종 어떻게 읽죠? 솜니불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 첨가 굉장히 쉽게 끝났어요. 니은 첨가는 뭔가 복합어, 그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면 중간에 니은 소리가 덧난다, 첨가가 된다 해서 니은 첨가입니다. 자, 밑에 부분은 넘어가고요. 뒷장 가볼게요. 뒷장 가니까 굉장히 길다란 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사이시옷 그치 좀 머리가 아픈데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도 역시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네모 말고 밑에 두 번째 네모부터 먼저 볼게. 자, 이거부터 먼저 보면 위에 거는
거저예요. 자, 밑에 보니까 한글 맞춤법 사이시옷 표기 해가지고 거기 제30항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그거부터 보세요. 위에 거 말고 밑에 표부터 볼게요. 한글 맞춤법에서. 자, 여기에서 보니까 크게, 자, 여기 요것도 적자. 사이시옷 표기. 자, 1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뭐가 뭔지 잘 안 보이는데 형광펜 들고 표시하면서 보면은 되게 눈에 잘 보여요. 자, 어디다 형광펜을 긋냐면 1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다 형광펜 쭉 한번 그어볼까?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면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라고 되어 있죠? 한자어로 된 합성어. 자, 여기에도 형광펜 쭉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쭉 내려가니까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라고 되어 있지? 한자어에만 형광펜. 자, 이렇게 줄 긋고요. 옆에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1번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니까 우리말 플러스 우리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니까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혹은 순서 상관없어.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자어. 자, 이렇게 보면은 좀 더 한눈에 잘 보이나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우리말 플러스 우리말일 때 사이에도 역시 3개로 나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할까? 자, 첫 번째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거. 그래서 우리 된 소리에만 동그라미 해볼까요? 된 소리로 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랬어요. 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요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한번 구조화를 시켜서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났을 때 된 소리 날 때 사이시옷 표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시로는 2개만 한번 볼게. 예시가 지금 총 10개가 있는데 첫째 줄의 맨 끝에 예시 먼저 볼게요. 바닷가 같은 경우는 바다 플러스 가예요. 그쵸? 바다라는 우리말과 어떤 가장자리라는 가라는 우리말이 만났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읽죠? 바다가 이렇게 읽지 않죠? 바다가라고 읽는단 말이야. 아, 된 소리가 나니까 중간에다가 사이시옷 하나 넣어줘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쵸? 쉽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 밑에 줄 예시에서 세 번째 거 볼게요. 찻집. 차를 파는 집이죠. 차랑 집이라는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났는데 우리 이거 차집, 우리 차집 가서 차 한잔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차집 가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아, 된 소리로 발음 나니까 얘도 사이시옷 넣어줘야겠구나. 간단히 이런 겁니다. 자, 된 소리로 발음 나면 우선 사이시옷 넣어주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대. 덧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지? 첨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자, 니은 소리가 뜬금 첨가 될 때 어떤 게 있냐면 예시가 총 6개가 있는데 세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아랫마을. 자,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2개가 붙었어. 아래라는 순우리말, 마을이라는 순우리말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얘도 우리 아래마을이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요? 아랫마을이라고 읽죠. 니은이 덧났어요. 그럼 니은 소리 덧났구나. 여기 사이시옷 추가해주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일 마지막 예시 한번 볼게요. 빗물. 비와 물이 만났는데 비물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우리는 빗물이라고 발음하죠. 니은이 덧났구나. 얘도 사이시옷 추가해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니은, 니은. 이거는 특이하지. 니은이 2개가 덧난대. 자, 니은이 2개가 들어온 건 어떤 거냐 보자면 세 번째 예시 볼게요. 뒷일. 뒤와 일이라는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났을 때 뒤일이 아니라 우리는 뒷일이라고 발음하죠. 자, 뒷일. 니은이 2개가 들어가는 예시가 이런 거였구나. 니은이 2개가 덧났으니까 얘도 사이시옷 넣어주자.
자, 그 다음 5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댄잎, 대나무 잎이요. 대나무에다가 잎이 붙었어요. 각각 우리말과 우리말이 붙었는데 얘 어떻게 발음하지? 댄잎이라고 발음하지? 자, 여기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됐죠? 피읍이 비읍으로 변해서 발음난다. 자, 댄잎 했을 때 니은과 니은이 덧났구나. 사이 시옷 넣어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이렇게 3가지의 경우에 시옷을 넣어준다. 자, 2번 보니까 구성이 똑같아요. 얘도 역시 똑같이 여기 뭐야? 동그라미부터 치고 시작할까요? 자, 1번에는 된 소리로 발음 나는 거, 2번에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3번째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자, 이렇게 구성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뭔가 좀 보이죠? 아까는 막막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보니까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는 우리말과 우리말이 붙었을 텐데 지금은 우리말과 한자어 혹은 한자어와 우리말이 붙었을 때 붙었을 때 합성어에서 어떤 경우에 시옷이 들어가느냐, 똑같이 이렇게 3가지 경우입니다. 된 소리로 날 때 먼저 볼게요. 자, 귀병 보세요. 귀에 병이 났을 때 귀라는 순 우리말과 병이라는 한자어가 붙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귀병 났어 하지 않고 귀병 났어 라고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아, 그러면은 얘도 사이시옷 넣어주자. 자, 차잔도 볼게요. 차잔. 차라는 차라는 우리말과 잔이라는 한자어가 붙었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차잔이 아니라 우리는 차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발음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 보면은 너 오늘 제삿날이야. 제삿날, 그쵸? 제사라는 한자어 뒤에 날이라는 우리말이 붙었어요. 자,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한자어와 우리말이 합성이 되었을 때 이때 니은이 덧나죠. 제사날이 아니라 제삿날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얘도 시옷을 추가해 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훗날 같은 경우도 뒤 후자를 써서 한자어 뒤에다가 날이라는 우리 순 고유어가 붙었습니다. 자, 이때도 우리는 훗날이라고 니은을 덧나게 발음해 주니까 여기 사이 시옷 추가. 간단하죠? 자, 그 다음 3번째 경우는 니은이 2번 나올 때, 니은 소리가 2번 덧날 때, 자, 여기 첫 번째 예시를 보면 가웬일이라고 있는데, 자, 가웬일이라는 거 굉장히 좀 생소한 말이죠. 얘는 필요 밖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필요 밖의 일, 이런 뜻이고,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산일. 자, 예사일, 이렇게 2가지가 붙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예산일이라고 해서 니은을 2번 덧나게끔 발음을 하죠. 이때도 역시 시옷을 붙여주는구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훗일 같은 경우 후와 일이 붙었는데 얘를 훗일이라고 해서 니은 2번 덧나게끔 발음을 하죠. 그래서 사이 시옷을 추가해줍니다. 똑같은 구성이니까 알고 보니까 되게 쉬운 그런 법칙들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우리 사이시옷 표기의 규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밑에 한자어라고 해서 6개가 적혀 있어. 자,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옆에 알아둬야 될 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오른쪽에 빈칸 있죠? 거기다 어떻게 적냐면 자, 우리말과 우리말이 붙었을 때, 우리말과 한자어가 붙었을 때 사이시옷을 표기해준다 했는데 그렇다면 한자어랑 한자어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이때는 사이시옷을 절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자,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났을 때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 치과 간다 그러죠. 치과. 치와 과라는 한자와 한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이시옷 안 넣어줘요. 왜? 이렇게 뒤에 된 소리로 발음되잖아. 뒤에 된 소리로 얘네처럼 이렇게 된 소리 발음이 되면은 얘도 넣어줘서 치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 한자어와 한자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때 사이시옷은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규칙에는 예외라는 게 있기 마련이지. 그 예외가 바로 여기 한자어. 얘가 예외 현상 딱 6가지.
6가지 정도면 외워둬야 되겠죠? 예외인데 예외도 중요한데 6개밖에 없어. 그러면 아주 시험에 출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 별표를 쳐놓고 얘는 외우도록 하세요. 자, 이 다음에 나오는 한자어 6개는 무조건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된다.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났을 때는 사이시옷을 안 넣어주지만 얘네 6개만 예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있냐면 지금 곳간, 찻간, 셋방, 퇴간, 숫자, 횟수. 자, 이렇게 있죠? 요거를 6개를 어떻게 외워요? 한다면 쌤은 이렇게 외웠어요.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우리 책에 있는 거랑 내가 똑같이 적었는데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비슷하고 이렇게 혼자. 자, 쌤이 이렇게 외웠거든요. 곡간, 찻간, 퇴간. 요거 3개는 비슷하잖아. 요거 3개 묶고 그다음 숫자랑 횟수 비슷하잖아. 요거 2개 묶고 셋방은 너 혼자. 자, 이렇게 해서 고와 간이 붙었을 때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났음에도 얘네만 사이시옷 넣어주고 차와 간이 붙었을 때도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났는데 중간에 사이시옷 예외로 붙여주고 해가지고 총 6개가 예외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밑에 표는 다 맞으니까 위에 표로 올라가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 밑에 거 구성이랑 똑같아요. 자, 요거는 지금 표기였잖아. 그치? 표기인데 위에 올라가면은 뭐라 되어 있어? 사이시옷 발음법이에요. 발음법. 표준 발음법이라 그랬어. 자, 얘네들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거꾸로 돌리면 돼. 얘네들 지금 된소리로 발음 나면 시옷 넣어라 그랬잖아. 자, 여기서 보니까 시옷이 들어간 거는 어떨 때는 된소리로 읽어라. 자, 첫 번째 된소리로 발음해라. 어떨 때는 니은 덧나게 발음해라. 어떨 때는 니은 2개 덧나게 발음해라. 이거 거꾸로 순서만 바꾼 겁니다. 자,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갈게요. 자, 제 30항에서 1번 보세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 된소리 동그라미. 자, 그 다음 2번 내려가 보세요.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된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자, 얘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3번 사이시옷 뒤에 이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 니은으로 발음해라. 자, 니은, 니은 동그라미. 자, 하고 우리는 밑에 예시는 각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시 보면 굉장히 쉬우니까 이렇게만 보고 어쨌든 사이시옷이 오면은 이렇게 3가지 중 하나로 발음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첨가도 끝. 이제 마지막 축약은 딱 한 장짜리. 축약은 한 장짜리니까 금방 끝나겠죠? 2가지예요. 자, 축약은 첫 번째 자음 축약이라는 게 있고, 아, 자음이 축약되는구나. 두 번째 모음 축약, 얘는 모음이 축약되는구나. 자, 이렇게 2가지만 보면 오늘 끝. 좀만 힘내고 봅시다. 자, 축약은 아까 전에 A랑 B란 애가 만나서 전혀 다른 C라는 놈이 되는 거다. 아, 그랬죠. 자, A랑 B는 2개였는데 축약되고 나니까 딱 1개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읽어볼게요.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음운이나 음절이 한 음운이나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축약이다. 자, 자음이 축약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제목에 우리 거센소리 되기라고도 적혀있어요. 똑같은 말. 자, 거센소리는 아까 전에 뭐였죠? 예사소리요. 그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3개가 있었는데 거센소리 아닌 게 거센소리로 바뀌는 게 거센소리 되기지 뭐. 그치? 자, 어떤 게 있냐면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히읗이 서로 만나면 크트, 프츠가 되는 현상이래요. 자, 드, 브즈랑 히읗이 만났어. 그럼 얘네가 어떻게 변해? 크트, 프츠로 변한다라는 거지. 자,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A와 B가 만나서 전혀 다른 모양의 키읔이 된다. A와 B가 만나서 티읕이 된다. A와 B가 만나서 피읍이 된다. A와 B가 만나서 치읓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얘네들 순서는 상관이 없어.
기역과 히읗이 만날 때도 있고 히읗과 기역이 만날 때도 있죠. 순서 상관없이 둘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게 바로 거센소리 대기 된다. 거센소리 대기이다 라는 거죠. 자, 자음이 축약되었고 축약된 결과가 거센소리이기 때문에 거센소리 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끊기다 라는 게 있네. 자, 순서 상관없다 그랬어. 히읗과 기역이 만났네. 그럼 얘 어떻게 발음돼요? 키읔이 되어서 끊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옳지 할 때도 자, 순서 상관없이 히읗과 지읒이 만났으니까 치읒으로 변해야 되겠지? 옳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맨 밑에 보니까 좀 복잡한 예시가 있네. 다치다 요것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에 디귿과 히읗이 만났네. 순서 상관없이 디귿과 히읗 만나면 뭐가 되지? 쭉 가니까 티읕으로 변하네. 그쵸? 다 티다. 자, 티읕으로 변해서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거치죠. 우리 이거 다 티다라고 하지 않고 다 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지? 우리 첫 번째 지지난주에 했던 교체 현상 중에서 국외음화 아까 전에도 복습을 했었는데 이 티읕이란 애랑 뒤에 오는 이로 시작하는 형식형 대소가 왔을 때 이 티읕이 어떻게 변환됐지?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국외음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형태는 다치다가 되는 거지. 자, 첫 번째에서는 자음 축약이 일어나서 디귿과 히읗이 만나 축약되어서 티읕이 되었고 이 티읕이랑 이가 만나서 두 번째로 국외음화라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표준 발음법이라는 표가 있는데 제12항에서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번 하고 붙임 1번, 붙임 2번 이렇게 있어요. 자, 위에는 다 넘어가고 붙임 1번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받침이랑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겹받침이 왔을 때도 뒤에 거랑 뒤에 히읗이랑 만나면 이렇게 축약이 된다라는 뜻인데 대표적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예시 보세요. 밝히다라는 거 있네. 자, 밝히다에서도 기역과 히읗이 만났죠? 그럼 뭐가 돼요?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키읔으로 축약이 되기 때문에 밝히다 요렇게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아랫줄에 넓히다라는 것도 있네. 비읍과 히읗이 만났네. 그러면 피읍이 되겠죠. 넓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넓히다 옆에 보면은 앉히다도 있네. 여기 보면은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뭐가 되지? 치읒이 되죠? 앉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게 자음 축약입니다. 그 다음에 붙임 2번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옷한벌이라는 애가 있는데 옷한벌, 나 옷한벌 샀어 라고 할 때 옷한벌 얘는 되게 발음이 특이하지. 지금 옷한벌이라고 되어 있어. 자, 보니까 시옷이랑 히읗이 만났는데 뜬금 티읕으로 변했지. 자, 시옷이랑 히읗이 만났는데 왜 티읕이 됐어? 자, 티읕은 지금 디귿이랑 히읗이 만났을 때 변하는 거잖아.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자, 옷한벌이라고 할 때 맨 처음에 시옷과 히읗이 만난 게 아니라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시옷이 디귿으로 한번 변하지. 자,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끝규에 따라서 이렇게 디귿으로 변한 후에 히읗을 만났더니만 얘네가 축약이 되어서 티읕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옷한벌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대표음화가 되었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밑에 나탄 때도 마찬가지지. 나탄 때. 자, 나탄 때도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된 게 아니라 이 지읒이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화가 되어서 디귿으로 바뀐 후에 뒤에 히읗과 만났더니만 두 개가 축약이 되어서 티읕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나탄 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모음 축약입니다. 자,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좀만 힘냅시다. 자, 모음 축약 금방 끝나. 모음 축약은 음절 축약이라고도 하네요. 자,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연속된 두 개의 단모음이 만나. 오호,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대.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구나. 두 개가 A와 B가 만나서 C가 되었구나. 자, 예시를 한번 보자면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가지다의 어간, 가지에다가 어가 붙었어요. 그런데 뜬금, 가지어가 아니라 가져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얘를 보면은 이라는 단모음과 어라는 단모음이 만나 여라는 이중모음이 됐네. 아, 이런 게 바로 모음 축약이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줄 뒤에다가 이어라는 애가 붙었는데 단모음 이랑 단모음 어가 만나서 어떻게 됐죠? 줄 여라는 이중모음이 됐죠. 자, 이런 경우도 역시 모음 축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 이중모음이 되는 현상, 얘가 바로 모음 축약인데, 자, 음절 축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음절이란 건 한 글자라고 그냥 보면 돼요. 한 글자. 내가 한 번 입을 떼서 한 번에 발음한 그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가지어라고 발음했을 때는 몇 음절이지? 3음절이야, 그치? 가지어. 그런데 가져라고 총 이렇게 단모음과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변해버렸네? 두 개의 음절로 축약된 거지? 그래서 음절이 축약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역시 줄이어라고 3개, 3음절이었는데 줄여가 되니까 두 개의 음절로 축약이 되었죠. 그래서 얘들을 모음 축약이라고도 하고 음절 축약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이고 뒷장 보면은 그 음운 변동에 대한 문제가 꽤 많아요. 몇 장까지 있냐면 32페이지까지 있는데 굉장하지? 23쪽부터 32쪽까지인데 25번 문제까지입니다. 자, 요거를 다 푸는 거는 조금 힘들겠고 27쪽 12번까지만 한번 풀어볼게. 27쪽에 12번까지 다음 주에 요걸 바탕으로 우리 오늘 한 거를 바탕으로 27쪽에 12번 문제까지 숙제 12문제만 풀어오시고 오늘 요거 한다고 고생 많았고 복습 철저히 하고 좀 이따가 다시 비문학과 문학으로 만납시다.